이쪽이 과학의 탐구과정이잖아. 그지? 이쪽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 들어가면 어렵지 않은 곳이고 매번 그 포인트에서만 시험에 나오는 곳이라 솔직히 여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글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그지? 그거 빼고는 없다고 보면 되고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거 있지? 요 다음에 나오는 그 단원 그 물질대사적 있지? 거기를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 대신에 이건 확실하다. 너네 노트 필기 있지?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필기를 해놔. 알았냐? 근데 자기가 노트를 처음부터 필기를 할 수 없다. 그러면 B포지나 A포지, B포지가 좀 좋거든. 거기다가 수업할 때 쓰는 내용 다 옮겨놔. 거기다가 들고 와. 알았어?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다가 이 내용 어디에 있어? 그랬을 때 니네가 찝으면 돼. 노트 갖고 있는 사람은 노트 찝고 B포지 갖고 있는 사람은 B포지 어디에 그 내용 있는다 손으로 찝으면 된다고. 알았니?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를 한번 같이 준비를 해봐. 효과가 어떤지. 알았니?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해.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점점점 시간이 흐르잖아. 4월 초중도 들어가면 B포지를 갖고 있는 친구는 그게 A포지로 줄어야 돼. 알았어? 알고 있는 건 빼버리고 그리고 노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 다음부터 형광펜으로 제가 정말 틀린 것 모르는 것만 박스 쳐놓고 들어가야 돼. 계속. 알겠어?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막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듣지 못했거나 처음 듣는 소리 같은 거 있거나 선생님들이 뭔가 힌트를 줄까 했냐? 그거 노트에 적어놓든지 B포지에 적어놓든지 적어놔. 알았냐? 그게 나중에 제가 기억하겠지 하는데 기억 안 나. 근데 그때 그런 말을 했으면 그 선생님은 그 말을 꼭 지켜 보면. 알았냐? 그러니까 그 색깔펜 선생님이 그랬잖아. 완자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파란색 볼펜으로 거기 써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빨간색 펜으로 거기다 적어야 돼. 알았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자기가 색볼펜 하나를 딱 정해서 적어 거기다가. 기본 베이스는 다 검은색 펜으로 칠하고. 알았지? 그러니까 색깔펜을 넣을 때 딱 특이점이 있어야 돼. 아 이거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하면서 프린트해서 나왔던 내용은 빨간색으로 그 다음 자기 다른 문제집에 넣은 건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색깔을 구분해서 적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4월 초에 가면 형광펜으로 빡빡 쳐갖고 그것만 A4지 정리해서 시험 보러 들어가야 돼. 알았니?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니들은 책 이렇게 써놓고 그 전날 그거 공부하고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계속 줄여나가서 자기 거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자, 우리가 준비하는 이 과학적 탐구 방법은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오고 3점? 요즘에 3점 트렌드가 많더라. 2점, 3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구체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 여기 탐구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 니네 거기 프린트에 있지. 귀납적인 것과 연역적인 것. 시험 문제는 연역만 나와 얘들아. 알았니? 귀납은 너무 쉬워서 내 시험에 가끔 넣을 수도 있겠지. 귀납의 탐구 방법은 이거라고 보면 돼. 자, 소재가 이렇게 수만 개 있어. 얘를 하나로 모으는 거지. 하나로 모아서 법칙 하나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귀납이다. 알았지? 이것들이 다 뭐라고 해? 증거라고 생각하면 돼. 증거. 가장 이거와 유사한 것들이 뭐냐면 사전이야. 사전. 사전 보면 기억연대 그 자음 순서로 막 단어들을 정리해놨잖아. 그거 그 통합 프리미엄이나 이런 회사에서 그거 다 만들어낸 단어 아니잖아. 있는 단어를 규칙적으로 배열한 것 뿐이잖아. 이런 게 귀납적이다. 귀납에는 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설의 설정 단계가 없어 얘들아. 알았지? 이게 없는 게 특징이야. 그럼 어디엔 있어? 연역적 탐구엔 있어. 그거 명심해. 알았죠? 가설의 설정이 뭐냐? 뭐뭐일 것이다야. 지금 이 사건으로 추론해 보고에 요건 요거일 것이다 라는 얘기들. 그게 없다는 얘기지. 오케이? 다음 봐라. 여기에서 가설 설정 단계가 없다 이런 선을 믿고 그 다음에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실험을 안 하는 거야. 규모가 크다는 말이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실험을 해야 한다든가. 알았지? 너무 비교군이 너무 커서 전 세계적으로 막 비교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라 얘들은 귀납적 탐구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다윈의 진화설이야. 예를 들어서 생존과 뭐 적자 생존이라는 거 있잖아. 검은색 나방이 산업화에 들어왔더니 살아남고 산업화 되기 전에는 흰색 나방수가 많았고 그치? 그 수백 년 동안 어떻게 온 거야 그걸. 그치? 그런 것들이 귀납적인 탐구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오겠네. 얘는 순서 외워야 된다. 자,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이런 거 봐봐.
이게 뭐의 단계야? 문제인식 단계지. 무슨 단계고? 가설의 설정 단계. 그지?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게 세 번째 단계. 자료가 뜨겠지? 자료 해석 단계. 그 다음에 결론, 도출 단계. 그 다음 마지막에 일반화야. 알았지? 외우라 했지? 기억나? 문과 니들 뭐요? 이까지? 아이고 그냥 이니셜만 쓰는 거야. 문과 애들한테 탐구 설계 수행하라고 하면 걔들 미치겠지. 자결하란지 사이로 외워. 알았지? 순서대로. 시험 문제는 파트별로 잘 나오거든.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요거 가설의 설정 단계 시험에 나온다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싸구려 음식 안 먹어. 하이볼이에요, 하이볼. 하이볼 술 아냐? 이름이 하이볼인데 사왔어. 술이었나 그거? 술 아니에요. 술이야. 알코올 맛이 나가야지 없네. 술을 처먹고 다녀. 얘들아, 가설의 설정 단계는 잘 들어요. 뭐뭐일 것이다 라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변인의 구성이야. 이렇게 외워. 얘들아, 변인이라는 건 요소인데 이게 독립변인과 종속으로 나뉜단 말이야. 자, 이게 결론값이라는 거야. 종속값이라는 게 결론값이거든. 이 실험의 결론이 무언지를 나타내는 값이야. 알았어? 그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인을 독립이라고 잡아. 이 독립은 다시 통제와 뭐로 나뉘어? 조작으로 나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인 중에 이거다라고 딱 찍는 애 있지. 걔가 조작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변인들은 뭐 한다? 통제한다는 얘기야. 알았어? 니들 이거 맨날 하잖아. 여자 보면 뭐 봐? 얼굴 보지 너? 얼굴 보죠. 그게 이제 통제하는 거죠. 모든 건 통제되고 조작이 오로지 얼굴인 거죠. 불쌍한 것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야. 그 실제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봐봐요. 가설의 설정을 한다면 요게 꼭 들어가요. 가설 속에는 얘하고 얘가 꼭 들어갑니다. 이걸로 구성되어진 게 가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식물은 햇빛의 양에 따라 광합성 양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운다면 햇빛의 양이 조작이고 햇빛이, 그죠? 그 다음에 광합성 양이 종속인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그렇게 가설은 이렇게 잡히고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비교 대상군이 나와요.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 이 단계에서는요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것이 꼭 나와요. 결국 대조군 실험군이라는 건 뭐냐면 뭐 성형학과 보면 알겠죠? 성형전, 성형후. 그죠? 비교 대상군. 그죠? 그럼 여러분 성형학과의 그 포스터 성형전, 성형후 뭐가 조작일까요? 후. 성형이 조작이겠죠? 네, 선생님. 얼굴은 똑같은데 그죠? 성형을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성형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성형을 하면 얼굴이 바뀌는 거죠. 이뻐질 것이다 라는 거죠. 종속이 뭔데요? 얼굴. 이뻐진다죠. 그죠? 그럼 성형을 하는 게 바로 조작인 거죠. 야, 얼굴이 이뻐지려면 꼭 성형해서 이뻐질 건 아니잖아요. 잘 태어나요. 그게 아니라 뭐가 태어난 거 똑같은데 얼굴이 이쁘려면 화장품을 뭐 좋은 거 쓴다든가 아니면 뭐 한다든가. 그죠? 그런 거 저는 잘 모르니까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많은 독립인데 그 중에 성형이라는 걸 선택한 거죠. 성형을 안 한 애가 대조군인 거예요. 성형을 한 애가 실험군이고요. 성형도 읍내에 가서 했느냐 뭐 서울 강남 가서 했느냐 뭐 이런 차이. 그죠? 그런 것들 아니면 야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매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대충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 그게 실제로 대조군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누가 빠진 거예요?
조작이 없는 게 대조군이고 있는 게 실험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요런 것들이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해석을 했더니 내 가설이 맞았으면 바로 결론 도출이에요. 근데 틀리면 여기로 갑니다. 뭐로? 새로운 가설로 가는 거죠. 새로운 가설. 그래서 또 다른 독립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방금 전에 했던 애는 통제시켜버리고 그리고 실험을 또 진행. 알았습니까? 그래서 봐요. 문제인식은 요런 단계라고 하거든요. 관찰과 문제인식은 물음표를 갖는 단계. 왜 그럴까? 라는 물음표를 갖는 단계가 앞에 단계고 가설의 설정은 그 중에 어떤 잠정적 결론을 내려주는 것, 잠정적 답을 내려놓는 게 가설의 설정 단계이기 때문에 것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뭐뭇은 뭐뭐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래서 설계 및 수행을 통해서 자료 해석을 하고 도출을 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아 그러면 다시 피드백. 알았지? 맞으면 뭐 일반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연역적 탐구 방법, 문제인식, 가설의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해석, 결론 도출 꼭 암기하십시오. 자, 대조 실험과 변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게요. 대조 실험은 결국은 이 실험이 이렇기 때문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어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은 많이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찬성하죠. 보통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야 이 사람들이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전에 만난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 라고 느낄 만큼의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으면 인생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알았어요? 전에 만난 사람 얘에 비하면 이도 안 났네 이러면 이제 인생이 더러워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우와 이렇게 되면 이제 죽겠죠. 천사 만나는 거지. 근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좋은 방향으로 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경험치를 얻으면 그 확신이 커진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도. 그분들이 말씀을 하신 분은 현자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보면 좀 끝에서 떨어서 그렇지. 이래서 그렇지. 뭔가 말을 이렇게 조용히 스님들, 목사님들 혹은 이렇게 종교계에 있는 사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떤 말을 조리 있게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조군은 뭐냐면 어떤 비교 대상이 있어야 이거죠. 잘생겼어요? 라고 남자가 남자한테 나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남자는 누구 비교하는 줄 알아? 자기 비교해요. 자기랑 봤을 때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은요 거울을 보잖아. 누구야 비교 대상이? 자기잖아. 그래서 5분을 쳐다보잖아. 이 정도면 이러고 나가요 남자애들은. 근데 여자애들은 뭐가 비교 대상이야? 만약에 남자애가 나타났다 그러면 자기 이상형, 차은우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럼 나머지를 다 쓰레기 주고 개박살. 그러니까 저게 인간이야 이런 식의 취급을 받는 애들도 많고. 근데 또 꽂히면 걔가 또 기준이야. 딴 애들이 다 이상해 보이고. 알았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라는 게 대조군이라는 건데 이 대조군은 내가 실험에 가미를 하지 않은 거지.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 자, 이 얘기야. 백신이 탄저균 예방에 영향을 준대. 이 영향을 어떻게 줄까? 좋은 영향을 줄까? 아니야. 백신에 탄저균 예방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실험할 때 백신이 조작이잖아. 그렇다면 누구한테 투입할 거야? 양들한테 투입했다고 쳐보자. 25마리 놓고 백신을 한쪽이 실험군이라는 거야. 투여하지 않은 쪽은 대조군. 대신에 그 둘은 다 뭐를 맞아야 돼? 나머지 탄저균을 맞아야지. 그치? 이 병에 걸려야 낫는지 안 하는지 볼 거 아니냐. 맞지? 그런 것들이야. 자, 실험군. 변화시키는 집단이다. 이런 것들이 실험군이야. 탄저균 백신을 맞은 집단.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지. 자, 변인. 유인이야. 유인인데 독립에 대한 변인, 종속에 대한 변인이 그 의미가 달라.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인을 독립으로 잡고 그 영향의 결과값을 뭐라고 한다? 종속이라 한다. 그래서 x에서 y로 함수 이렇게 배우지. 그럼 종속값이 누구야? y값이지. x가 정의역이지. 근데 거기 딱 선택되진 값이 뭐야? 치역이지. 그게 조작이라고 보면 돼.
알았냐? 나머지가 딱 통제되고 세로만 딱 잡히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통제 변인을 통제하는 그 방법은 뭐라고 한다? 거꾸로 하면 돼. 변인 통제 이렇게 얘기해. 알았어? 통제 변인을 통제하는 과정, 그걸 뭐라고 한다고? 변인 통제 이렇게 부른다 라는 겁니다. 내용적인 설명은 됐고요. 자, 귀납적 탐구 방법의 예를 볼까요? 자, 어떤 섬에는 또 어떤 섬에는 또 어떤 섬에는 메세의 부리가 이렇게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부리가 먹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게 하루 이틀 실험했을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 수백 년을 거쳐서 이 메세 부리가 핀치새라고 하는데 이 새들이 섬에 다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진화를 거듭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자료를 얻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얻으려면 너무 광대한 거죠. 이런 것들은 자료 누군가 많은 사람들 뭐 거기 원주민들 얘기 다 듣고 막 해가지고 얘기들을 모아서 봤더니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귀납적 탐구 방법이에요. 알았습니까? 얘는요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이겠죠. 알았죠? 여러분들이 레디 생물 속생설을 봐도 생물은 생물에서밖에 안 나온다 이런 걸 봤을 때 뭐 생물 유인설 여기는 뭐가 차단되고 그냥 이렇게 하루만 해도 실험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연역적 탐구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봐주면 되겠죠. 자 보세요. 두 개의 병에 고기를 넣고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군 실험군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한쪽은 그물망을 덮은 실험군 한쪽은 덮지 않은 대조군을 두어서 실험한 후 결과를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구더기가 생겼고 여기는 생기지 않았다. 생물 속생, 기원설. 다시 말해서 생물에서 생물이 나온다. 생물이 없는 데서 막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아셨습니까? 그래서 생물은 생물에서 기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대조군이 돼요. 알겠어요? 얘 때문에 이게 생긴 거고 실험군이고. 아셨어요? 요런 것들로 비교한다. 자, 이제 각 탐구 과정을 정리를 합니다. 관찰 및 문제인식 단계 뭐라고 그랬어? Why? 물음표 단계. 알았습니까? 저게 관찰 및 문제인식 단계다. 자, 가설의 설정 뭐라고 그랬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지. 잠정적, 요즘엔 이렇게 쓰더라 또. 답. 옛날엔 잠정적 결론 이랬거든. 요즘엔 잠정적 답을 내는 곳이다. 그래서 이쪽은 항상 뭐뭐로 조작과 그참씨 그냥 먹으면 안 돼? 빠글빠글 조용히 먹구만 그치? 뭐라 한 게 아니라 또 의기소침해가지고 까먹었잖아. 조작과 종속이야 이렇게. 알겠어요? 요렇게 이루어져요. 다음은 얘기해볼까요? 이런 거죠. 다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광합성량을 측정하겠대요. 자, 얘들의 광합성량을 측정하는데 뭐 이런 거죠. 여기 있고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이렇게 있고 그럼 가실험, 나실험, 다실험을 보면 누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 입이죠, 입. 그럼 조작이 누구다? 입이고요. 대조군이 누굴 것 같아요? 가가 대조군이 되는 거. 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둘 다 뭐예요? 실험군. 이거 실험군은 많을수록 정확해요. 답이. 알겠지?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가설에 뭐 들어간 거 찾으면 돼? 이파리하고 광합성량 들어간 가설을 찾으면 그게 가설이다 이거야. 알았어? 잎의 수는 광합성량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찾아가면 되는 거지. 알았어? 그것이 조작과 종속의 조합이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뭐 이런 실험도 있겠다. 이렇게 화분이 있는데 이게 식물이 이렇게 있는 거야. 햇빛이 막 쪄. A, B. 자, 이거 얘도 광합성량 측정하겠대. 조작이 누굴 것 같아? 이거 암실상. 빛이지? 하나는 차단됐고 하나는 노출됐잖아. 그럼 누가 대조군? 빛이 없잖아. 얘 A가 대조군이 되는 거야. 그치? 얘가 실험군이 되는 거고. 그럼 실험군은 막 변형을 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뭐 촛불 하나 켜놓고 있고 전등 세기 막 가까이 놨다 멀리 놨다 이렇게 조작할 수 있잖아. 햇빛 말고도. 그치? 그런 것들이 실험군. 그러니까 그게 빠진 얘가 대조군. 그러면 우리는 가설을 찾는다면 뭐 찾으면 되는 거야? 빛이란 말하고
광합성량이라는 말을 찾아가면 되지. 오케이?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가설은 사실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사람들이 아마 다 옳겠다 생각하고 실험을 하겠지만 틀린다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잠정적인 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알았죠? 그쵸. 자, 탐구 설계를 한번 볼까요? 이 탐구 설계 쪽은 너무 중요한 게 뭐였죠? 대조군의 설정이에요. 대조군의 설정. 그래서 대조 실험을 본다면 결국 누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거죠? 실험군의 실험을 돋보이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실험 결과가 도입됐다라고 한다면 자, 이랬을 때 이랬는데 이러니까 이러지 않느냐라는 비교 실험군이 꼭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이게 출발한 게 사실 생명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 물화생명 모두 존재하는 거야. 물화생지까지도. 알았어? 쉬운 예로 여러분 물리학에서 보시면 뉴턴 아저씨가 운동법칙 발견하잖아요. 제1법칙 관성, 2법칙 힘가속도 이렇게 쭉 발견하잖아요. 그거 귀납이에요. 귀납. 수많은 과학자들이 옛날부터 해왔던 거잖아. 그걸 자기가 만유인력을 발견한 거 아니야? 만유인력이 제3법칙이거든. 작용 반작용. 그걸 설명하려고 관성 끌어들이고 힘과 가속도 끌어들인 거라고. 그래서 운동법칙을 얘기했지. 그건 귀납이고. 그 다음에 그 갈릴레이 아저씨가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그치 떨어뜨렸잖아. 그치 그때 뭐가 먼저 떨어져? 무거운 게 먼저 떨어졌어. 사람들 무섭다고. 왜? 똑같이 떨어진다고 올라간 거야. 근데 갈릴레이는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 줄 안 거지. 근데 그때 당시 대조군을 논다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공기와의 마찰이 있을 때가 대조군이었던 거지. 진짜 실험을 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 진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공을 만들 기술이 없었던 거지. 상상 속에서. 왜? 진공에서는 니들도 알지? 깃털하고 쇠고수라고 누가 먼저 떨어져? 그렇지. 그 실험을 증명하려고 얘가 거기서 떨어뜨린 거야. 왜?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거든. 공기와의 마찰이 커질 때까지 물체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무거운 놈은 금방 종단 속도에 도달하지 않아. 한참 떨어진 후에 종단 속도에 도달하거든. 먼저 떨어지게 돼 있어 그게.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니네 연역적 탐구는 누가 할까? 대부분 실험실에 하는 것들이 연역적 탐구고 귀납적 탐구는 역사학자들이 하는 거야. 역사학자들. 알았어? 아니면 조금 이론학자들, 이론학자들. 근데 실제로 노벨상은 누가 타느냐? 이 연역적 탐구하는 사람들이 타. 왜? 노벨상은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갖고 말로만 샤브샤브 해가지고는 안 줘. 그래서 옛날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이잖아. 그 사람은 못 탔어. 뭘로 탔냐면 빛의 양자냐 파동이냐 입자냐 파동이냐 둘 다 있구나라고 증명해서 탄 거야. 그죠? 특수 상대성 이론은 못 탔어. 자, 이제 탐구 설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대조군의 설정이야. 알았어? 조작변이 가미되는 대조군을 설정하자. 이런 얘기고 탐구 수행은 뭐 촬영하면 되고 해서 규칙성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결론 도출해서 누구하고? 아까 말한 잠정적 답 가설의 설정과 맞냐? 비교. 안 맞아? 그럼 다시 가야 돼. 알았죠? 새로운 가설을 세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일반화. 저거 끝나면 이제 뭐 학술지에다 딱 논평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기 천인조 앤더슨의 실험을 잠깐 보세요. 꼬리를 잡아요. 꼬리 여러분. 누가 길어요? 수컷이 길죠. 얘들 진짜 요망한 것들이 수컷의 꼬리 보고 덤벼들어요. 꼬리가 길면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막 옆에 있고요. 꼬리가 짧으면.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 꼬리를 보고 덤벼든다는 거 이 사람들이 안 거죠. 앤더슨이. 그래서 봐봐요. 수컷 천인조 꼬리가 긴 이유. 암컷을 꼬시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배우자로 선택. 꼬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설계비를 합니다. 좀 설계가 잔인합니다. 그냥 보세요. 36마리 수컷 천인조를 사로잡습니다. 죽은 거 안 되겠죠? 사로잡아서 일단 첫 번째 집단은요. 그냥 원래 꼬리 상태로 냅두고 두 번째는 꼬리를 잘랐어. 이렇게 부끄러운 애들이. 얘들이 꼬리 잘랐고 세 번째는 얘 뭘 붙였어. 성형한 애들이야. 꼬리를 더 길게. 그래서 네 번째는 자른 후 다시 접착제로. 이건 뭔 얘기죠? 이거 붙인 애들이 뭘로 붙였겠어요? 접착제로 붙였겠죠? 그 문제는 뭐냐? 이 붙인 그 접착제의 영향력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실험군을 나눠서 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 사람의
조작은 뭐예요? 꼬리 길이에요. 꼬리 길이가 길면 암컷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그게 종속값이고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애들 있죠? 저것들이 대조군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암컷 천인조는 일관되게 세 번째 인조 집단을 가장 많이, 그죠? 성형한 애들을 가장 좋아하더라. 성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첫 번째 집단하고 네 번째 집단을 선택했던 그 다음 애가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그냥 냅둔 애들. 불쌍한 애들 뭐예요? 잘린 애들 불쌍해. 얘들은 잘린 애들은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가. 자, 결론 도출. 꼬리가 긴 수컷을 선호하더라는 거죠. 암컷 초인조를. 수컷 초인조의 꼬리가 긴 이유는 이것들을, 그러니까 암컷 자체가 선호하니까 얘가 진화를 긴 쪽으로 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이. 아시겠죠? 볼 게 뭡니까? 누가 조작이고, 누가 종속이고, 누가 제조군이고, 이거 찾는 거. 아셨습니까? 자, 이쪽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쭉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30번까지 푸세요. 숨 드시지 말고. 아시겠어요? 단 한 면 풀고 답안지 맞춰보고 체킹하고 틀린 거 있으면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이따가 선생님이 막 봤을 때 뭐 틀린 사람, 뭐 적으세요, 뭐 옮겨 적으세요, 이런 거 내가 코칭 할 테니까 지금부터 쭉 풀어보세요. 62번 가봐봐. 기본적으로 이쪽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쪽 숫자가 써 있는 건 이거는 연도고, 그리고 이거는 그의 교육형인지 그 다음에 교육청인지 수능인지 써준 거고, 저기가 문제야. 니들은 내가 뭐뭐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풀으라고 했어. 6월, 9월 수능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풀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괄호 2라고 써 있는 6월, 11월 이쪽에 9월 이쪽에 괄호 2라고 써 있는 거거든. 걔들도 열심히 풀어야 돼. 2학년 모고기 때문에. 알았어? 거기서 시험에 출제 많이 된다. 자, 이 문제가 왜 약간 좀 까칠하면 읽어봐야 되는 거야. 데이터만 봐서 금방 풀리는 게 아니라, 봐라. 플랑크톤에서 분비되는 독소 기억하고 세균 S에 대한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야.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거지. 새로운 탐구 설계라고. 자, S의 밀도가 낮은 호수에서보다 높은 호수에서 기억의 농도가 낮은 것을 관찰하고, 자, S가 기억을 분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세균은 누구를? 플랑크톤에서 분비되는 독소를 분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지? 다시 같은 농도의 기억이 들어있는 수조 1과 2 뭐 하는 거죠? 통제시킨 거예요, 지금. 알았죠?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독소를 통제를 했다고요. 그리고 한 수조에만 S를 넣은 거예요. S를 한 수조에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과 2 각각에 남아있는 기억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S가 들어간 곳은 독소 기억이 많다 적다? 적겠고요. 분해를 했을 거니까. 안 들어간 곳보다는 적겠죠. 들어간 곳보다는. 그치? 그 다음 수조에 남아있는 기억의 농도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높았다는 건 어디에 S가 들어갔다? 2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거 물어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고 들어가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기출문제를 막 돌리지는 못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가끔 나온다면 뭐 이런 거겠죠. 나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이런 표현. 알았습니까? 독소가 들어가서 분해를 한다. 그러면 S가 들어가지 않은 애들, 걔들이 대조군이 되겠죠. 오케이? 들어간 애들이 실험군이겠고. 그러니까 결국 나아가 탐구, 수행 및 설계 단계라는 거죠, 저희가. 알았어요? 그리고 조작 변이는 수조에 남아있는 기억의 농도다. 여러분, 이 기억의 농도를 측정하는 건 뭐 때문에 측정한 거예요? 결론을 알아보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작은 아니죠. 조작은 S겠죠. 그죠? 걔를 넣었을 때. S를 넣은 수조는 2겠죠. 오케이? 답이 하나밖에 없네. 알겠습니까? 자, 61번으로 가보세요. 자, 가나는 연역적 탐구랑 기납적 탐구래요. 여러분, 가나를 뜻 보세요. 가설의 설정이 여기에 써있죠? 얘가 연역이고 얘가 기납인 거예요. 알았습니까?
가는 귀납이고 나가 연역인데 그래서 기억은 맞았네요. 여러 과학자가 생물을 관찰하잖아요. 그리고 그 세포로 이루어진 결론을 내렸대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과학자이고 광범위한 범위가 필요하겠죠? 귀납이에요, 귀납.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번째 나 같은 경우는요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설을 세우고 그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치하고 알았습니까? 다음 디귿 나에는 대조 실험을 해서 결과의 타당성을 높인다. 당연한 거겠죠? 연역적 탐구의 특징이니까 모두 정답이 됩니다. 자 60번 봅시다. 자 해조류를 먹지 않는 돌돔이 서식하는 지역에서 해조류를 먹는 성게의 개체수가 적게 관찰되는 것을 보고 돌돔이 있으면 성게에게 먹히는 해조류의 양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개체군이 몇 개 떠요? 해초류하고 성게하고 돌돔하고 이 세 단계예요. 그죠? 보면 돌돔이 해조류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고요. 돌돔이 누굴 먹는 것 같아요? 성게를 먹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여기 말이 되게 헷갈렸다고 그래요, 애들이. 요 말이. 성게가 해조류를 먹는 거예요. 근데 해조류가 많아요. 성게가 해조류를 먹는데 해조류가 많이 있대요. 성게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돌돔은요. 이런 거예요. 종속관계. 돌돔이 많이 있으면 성게를 많이 잡아먹겠죠. 해조류가 풍성이 된다고요. 근데 해조류가 얼마 없어요. 봤더니 성게가 되게 많아요. 주변에 돌돔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아시겠죠? 자, 같은 양의 해조류가 있는 지역 A, B에 이거 통제시킨 거예요. 동일한 개체수의 성게를 넣어요. 그리고 동일한 시간이 흐르면 동일한 해초류의 양이 측정이 돼야 돼요. 맞죠? 근데 거기다가 기억에만 돌돔을 넣었대요. 여러분, 이 기억의 해조류 양은 상대방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돌돔을 넣으면 많아지겠죠. 왜요? 성게를 다 잡아먹을 거니까. 그걸 지금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지금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남아있는 해조류 양이 어디가 많았다고요? A가 B보다 많았대. A가 많았대. 성게가 적었대. 돌돔이 들어갔대. 그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어떤 말인지? 그래서 돌돔이 있으면 성게에게 먹히는 해조류의 양이 감소한다. 왜? 성게를 다 잡아먹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A에서가 B에서보다 해조류가 많았다는 건 알았습니까? 돌돔을 넣은 기억은 A입니다. 틀렸어요. 맞지? 그 다음에 종속변이는 뭡니까? 해조류 양이잖아. 해조류 양을 측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돌돔이 많으면 해조류를 별로 안 쳐먹고 말이 안 되네. 아니 중간에 성게가 낀 거야. 그래서 헷갈리게 하려고. 그 다음에 연역적 탐구 방법 맞죠? 그죠? 마지막에 결론에 도출을 했으니까. 자, 동물종 A에 대한 어떤 과학자 수행 탐구 실험이래요. 자, A의 수컷 꼬리에 긴 장식물이 있는 것을 관찰하고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긴 수컷을 배우자로 선호할 것이다. 옛날에 나왔던 아까 앤더슨 실험 봤죠? 그거 응용한 거예요. 이게 작년 6월 모고거든. 20원짜리. 알았어요? 이거 3점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 기출 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때 이제 윤모 씨가 이제 발표를 하는 거야. 킬러를 내지 마라. 아, 친구야? 선생님? 뭔 선생님이야? 자, 나도 입을 함부로 담지 못하는 걸 막 함부로 막. 자네들 투표권 있나? 없죠. 내년에. 생일 빠른 애들은 올해도 하나? 아니요. 저희 아, 올해 못 하나? 내년부터 할 수 있나 만약에 하면? 이제 내년에 생일. 아, 무시 못하는 애들이네, 니네? 오. 근데 무시해도 되죠? 그렇죠. 투표를 안 가고 그냥 놀러 갈 건데, 뻔히. 투표권이 있지만 0표, 그죠? 불쌍한 것들. 투표하십시오. 네. 꼭 가세요. 결국 아래가 우리가 봤던 거거든요. 내용적인 거 볼게요. 장식물의 길이가 긴 수컷 집단, 아주 매력적인 집단이죠.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짧은 수컷 집단, 불쌍한 집단.
그러면 각각 한 마리씩 골라서 암컷 한 마리랑 함께 두고 어떤 배우자가 선택할지 봤대요. 나의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계속 무작위로 한 마리씩 뽑아서 선택하는 걸 봤더니 완의 개체, 꼬리가 긴 개체가 선택된 비율이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렸대요. 자, 기억 봅시다. 뭐뭐 할 것, 뭡니까? 저게 가설의 설정이죠. 잠정적인 답. 자, 잠정적인 결론에 해당된다. 맞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조작 변이는 암컷이 완의 개체를 선택한 비율이다. 여러분, 얘가 더 좋아할 거야. 그래서 비율을 구해서 찾아내서 결론 아니냐? 그지? 사실은 여기서 조작은 뭘까? 꼬리의 길이라고 봐야 돼. 꼬리의 길이의 매력 정도가 조작인 거야. 길고 짧은 걸 놨기 때문에. 나는 탐구 과정 중에 결론 도출 단계다. 맞았죠? 오케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실만 하잖아. 풀만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를 많이 보는 것 같아? 가설의 설정 단계에서 조작이 뭘까? 이런 거 물어보고 대조가 있냐 없냐 물어보거든. 보면. 알았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면 돼요. 여기 어려운 문제들은 별로 없어요. 가끔 여러분. 요런 말이 들어오는데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 배우는 거다, 환경저항. 자, 이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비둘기가 포식자인 참매가 있는 지역에서 무리지어서 활동한대요. 여러분, 피식자들은 무리를 지어 있어요. 강자들은요, 혼자 다닙니다. 저 혼자 다녀요. 니들은 막 30명, 50명씩 뭐 이제 초식동물, 초식과들이 막 이러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또 공격할까봐. 그러고 다니잖아. 이 비둘기들이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무리의 개체수가 많을수록 얘들이 사냥당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물론 선택 비율도 커지고요. 얘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반경도 넓더라는 거야. 왜? 그러니까 지들도 모르게 봐봐요. 순간 상상했네. 비둘기 30마리가 한쪽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한쪽만 보고. 다 양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범위가 넓어지더라. 그래서 보니까 비둘기 무리의 개체수가 많잖아요. 참매를 딱 보고 튈 때 그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무리가 많으면 좀 더 빨리 측정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거리 D가. 자, 무리의 개체수를 표와 같이 달리했더니 5, 25, 50 이 이론에 의하면 누구일 때가 거리 D가 넓겠다? C일 때가 넓겠죠. 그래서 이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가는 관찰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을 설정한 단계다. 여러분,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죠. 뭐뭐일 것이다. 잘못 짚었잖아요. 이거 관찰 단계죠. 얘가 지금 말하는 건 가설의 설정 단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클 것이라 생각했다. 나 단계예요. 일단 동그라미 기억을 한번 볼까요? 비둘기 무리가 참매를 발견했을 때 거리 결론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조작일까요? 마리수. 그죠? 마리수가 조작인 거죠. 무리가. 다의 C에 여러분 이 C라는 게 뭐냐면 50마리 이러면 이거 환경저항은 여러분 5단원 문제예요. 환경저항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쪽으로요. 지금 개체수가 2마리니까 다음 해에는 뭐 4마리 그 다음에는 그 새끼가 새끼를 치니까 한 8마리 이렇게 이론적인 게 이런 거고 실상은 수년 후에 보니까 이론적인 개체수가 적게 있더라는 거야. 존재수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면적 그 다음에 먹이 그 다음 막 서로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개체수가 많아지지 않더라는 거지. 그런 걸 환경저항이라고 해. 니네도 환경저항을 많이 받잖아. 맞잖아. 그지? 밥 충분히 먹어요? 아, 먹겠죠. 참, 그건. 밥을 안 주고 그러진 않겠죠. 자네, 쓸 용돈 많이 있어요? 누가 뺏어가요? 집에 용돈 제일 많이 타가는 게 누구예요? 저요. 그럼 너 형 있지? 저 첫째인데 동생? 하나 있어요. 환경저항이 커요, 그 친구.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그 동생 있는 친구가. 이렇게 환경저항이 커서야 뭐, 그 친구 어떻게. 환경저항이라는 건 개체수가 이론적으로 많아지는데 많아지지 않는 주변의 먹잇감이라든가 그다음 영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저항이에요. 지금 배우는 건 아닌데 봐봐요. 마리수가 많으면 저항이 어떨까요? 당연히 커지겠죠. 계속. 그죠? 먹이 경쟁도 심할 거고.
그런 거 얘기한 거야 이거는. 알았습니까? 오케이.